이번에 멕시코가 나오셨는데 멕시코에서 MXO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과 X와 O는 서로 사이가 안 좋나 봐. 서로 붙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읽으셨으면은 차단벽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까다롭잖아. 뭔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밖으로 내버리고 아무래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치를 해보는 거지. MXO가 아니라 누구죠? E랑 I랑 C 얘네들이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얘네들만 상관없는 애들 3명만 먼저 배열을 해버리는 거야. 3명. EIC만 먼저 배열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이때 EIC 3개를 배열을 해두면은 이 사이사이 공간과 양 끝 공간을 세야 돼. 왼쪽 끝부터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4공간에다가 이 3명을 그냥 배열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무데나가 M 넣고, 아무데나 X 넣고, 아무데나 O 넣어서 배열을 해주면은 MXO가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내가 배치한 거를 표기를 해주면은 서로 다른 4공간 중에서 3공간을 선택하여 배열한다. 4P3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단벽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다. 그럼 그들이 뭐가 되냐? 차단벽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IC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들이 O와 X와 M이 만나지 않게 해주는 차단벽의 역할을 해줄 테니까 사이사이 공간을 재서 나머지는 배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6 곱하기 24가 되니까 정답 144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연습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1553 갈게요. 자, 이번에는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근데 조건은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로 다 다른 존재가 되겠고, 남학생 A, B, C, 여학생 D, E, F, G, H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얘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나 봐.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면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버리세요. D, E, F, G, H. 여학생 5명을 먼저 배열하세요. 여학생 5명 먼저 배열하는 게 5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이사이에 공간을 세주면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서로 다른 6개의 공간이 나올 거고, 이 6개의 서로 다른 공간 중에서 남학생 3명을 선택하여 배열하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한 명씩 넣어주면 서로 만날 일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6P3이라고 표기해서 서로 곱해주면 끝납니다. 계산해주면 얘가 120이고 얘는 653이니까 몇이니? 120이네. 여기 120이네. 그러면 120 빼기해서 144로 시작하면 1440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4,400. 여기까지. 차단벽이 뭐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을 때 걔네들 말고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하라는 거야. 그들이 무슨 벽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단벽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해됐어? 자, 괜찮으면 좀 난이도 올려볼게요. 요거 1556번 한번 가보자. 자, 다음. 의자 8개에서 4명의 학생 A, B, C, D가 앉을 때 어느 두 학생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라는 조건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한다라고 방금 배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 말고는 비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4명을 먼저 배우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자. A, B, C, D를 일단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배열을 해봐. 그러니까 얘네들 먼저 배열을 해버린 다음에 4팩을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 C를 먼저 배열해 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지. A, B와 B, C와 C, D 사이에 비의자가 있어야 돼. 비의자가 있어야 한 개 이상. 그래서 여기에 비의자를 하나씩 넣어줄 거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4명을 4팩으로 배열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비의자를 하나씩 넣어준 게 몇 가지 경우로 계산될까? 한 가지. 비의자끼리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비의자를 하나씩 넣어주는 게 그냥 한 가지 곱하기입니다. 별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그렇지 비의자를 3개를 넣었으니까 의자가 몇 개가 나왔겠냐?
비례자가 이제 한 개가 밖에 남아있어요. 비례자 하나를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 비례자를 넣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왼쪽부터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 중에서 한 공간을 골라서 남은 비례자 하나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곱하기 5가 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팩 곱하기 5로 계산 칠 수 있고요. 의미상 곱하기는 써둬야 됩니다. 24 곱하기 5 계산해주면 120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괜찮겠어? 이번에는 사람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비례자를 넣는 방법을 한번 써봤고요. 1597번은 사실 방금 알려준 차단벽을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박시작 시작. 비례자 없으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비례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비례자가 하나 있는 문제는 그냥 거기 비례자에 유령이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서 여학생 2명이 사이가 안 좋다고 이웃하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다른 애들 먼저 배열하자 이거지. 누구를 먼저 배열했죠? 남학생 3명을 배열했나? 근데 남학생 3명이랑 비례자 1명까지 같이 가주면 좋아요. 물론 비례자를 나중에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처음에 남학생 3명과 비례자 1명을 같이 배열해주는 게 좋아요. 그거 4팩입니다. 4팩. 비례자에 유령이 1명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팩을 이해한 거야. 그림 적당히 한번 그려보고 남 1, 2, 3과 유령 1명에서 4명을 먼저 배열을 해줍니다. 그 주어져 있는 그림 밑에다 밑줄을 4개를 쳐봐. 우리가 새롭게 그림 그려서 풀면 되거든. 밑줄 4개 따라다 쳐봐. 그래서 그 4팩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학생 2명 넣어주면 끝납니다. 사팩 시작은 이해했어?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래. 동그라미나 줄이나 남 1, 2, 3 비례자 그 사이사이의 공간이 몇 개야? 그 5공간 중에서 2명을 그냥 배열하면 되지. 그렇지. 계산이 좀 끝납니다. 어떻게 계산했어? 4팩을 먼저 붙였어? 4팩 옆에 곱하기 2가 맞을까요? 자, 이 그림을 일단 그려봐. 이 밑줄 4개 쳐봐. 이 밑줄 4개가 뭐냐면은 남 1, 2, 3 비례자야. 그게 4팩의 의미잖아, 그치? 이해했어? 이 4팩의 의미는? 여기 써봐. 남 1, 2, 3 비례자라고. 내가 이미 4명을 배열했다 이거야. 비례자는 유령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럼 이 사이사이 공간에 체크 표시해놔.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서로 다른 공간이 5개가 있죠. 그 5공간 중에서 2공간에 여학생 2명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OP라고 그려주면 돼요. 괜찮나요? 4팩 곱하기 OP라고 잘했어. 그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야 돼. 그림도 좀 다르게 잘 생겨.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그림 위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또 순서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그리면서 남학생 1, 2, 3과 비례자를 먼저 배열했다는 거죠. 남 1, 남 2, 남 3, 비례자. 이들을 먼저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게 4팩이라는 얘기잖아. 그림 그려 놓으세요. 안 그리신 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 그림이 있어야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4개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보면 왼쪽 끝부터 5공간이 나오니까 이 5개의 공간 중에서 어딘가에 여학생 1번을 앉히고 어딘가에 여학생 2번을 앉히면 된다는 거지. 방금 여학생 2명 앉히는 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OP라고 그냥 5 곱하기 4 계산한 거 아닙니까? 5공간 중에 1명 두고 4공간 중에 1명 두면은 만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끝나면 24 곱하기 20, 480까지 나갑니다. 여기까지 150이었어요. 차단병 문제였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주머니로 이렇게 되긴 하네요. 지랄을 짚어보시고. 자, 다음은 주머니랑 차단벽을 동시에 쓰는 유형 요건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요건이 다 쓰자. 이웃이의 주머니, 이웃하지 않는 이의 차단벽. 주머니와 차단벽을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대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M과 없는 이웃을 하면서 W와 Y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 그럼 일단 M과 O는 주머니를 묶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R, W, A, Y 중에서 W랑 Y를 빼버리세요. 쟤네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야 너네들 나가 있어 해놓고 빼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옆에 누가 있냐? R이랑 A가 있는 거지. W랑 Y는 지금 밖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자, 그래서 이 주머니 한 덩어리를 취급하시면은 일단 세 덩어리를 나열을 하세요. 3팩을 때려 버리시고 주머니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가 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로 때리시고. 자, 그럼 이제 주머니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그 사이사이에 공간을 해주면은 왼쪽 끝부터 한 공간, 두 공간, 세 공간, 네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세면 안 돼요. 누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공간 중에서 두 공간에 W랑 Y를 배치하면 된다는 거죠. 어딘가에 W를 누르시고 어딘가에 Y를 누르면 W랑 Y가 만날 일이 없다. 마지막에는 4P라고 기억 표시하면 됩니다. 4 곱하기 3 계산한 거죠. 끝.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면 12에다가 12 곱하니까 14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대로 필기하세요. 써둔 것도 색깔도 다 그대로 따라가시고 순서가 다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 주머니와 RA 계열이고 얘는 주머니 안이고요.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단벽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W랑 Y 배열했죠. 천천히 단계별로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주머니를 먼저 써서 배열을 하고 마지막에 차단벽을 이용해서 이웃하지 않는 걸 처리를 해줍니다. 내가 1560 대표의 제였고요. 넘어갑시다. 조금 더 발전됐다. 이것도 하나 풀고 가자. 6개의 문자가 있을 때 D랑 E랑 F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C는 누구랑 B랑 이웃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났다 뿐이지 별 다른 게 없어요. 주머니 묶고 시작할게요. BC 묶어주고 BC 주머니 묶었다. 그리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게 DEF잖아. 야, DEF 너네는 사이 안 좋으니까 나가 있어. 내보내고 A만 들어간다. 그럼 A, B, C만 먼저 배열했을 때 2 곱하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2입니다. 이 뒤에 있는 서로 자리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공간들을 세버리면은 이게 세 공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DF가 딱딱딱 들어가야 되니까 D 들어갈 거, B 들어갈 거, F 들어갈 거 골라주면 됩니다. 이게 그냥 3P, 3팩의 의미가 되겠죠. DF 이렇게 차단벽이어서 3팩 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4, 6에 24 계산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속도가 좀 빠르나? 이해 괜찮아? 이렇게 차단벽 한번 더 연습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도전! 1562번 시간 2분 드릴게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3P가 무슨 의미예요? 네? 남았을 때는 남둘, 여둘, 비능자 두 개죠?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당연히 주머니 들어가겠지. 여학생 2명 주머니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비능자랑 여학생을 동시에 한번 시작을 해봐. 비능자랑 여학생을 먼저 하는 게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풀 법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잘 나왔어. 여학생과 비능자를 혹시 E랑 F라고 하거든요. 알파에 붙이는 건 좋은데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될까? 3팩 시작 맨 처음에 1팩이고 안에서 내려갈까? 3팩 때려갈까? 아니 중요한 게 뭔지야. B의자 EF는 사실 구분이 안 된다. 의자에 E랑 F라고 의자 번호가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 원만지에서 뭔가 나누기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E랑 F가 구분이 안 되니까 계산은 다 잘했어. 2랑 F가 구분이 안 되는 건 아주 처음이죠. 비능자 두 개는 구분이 안 된다. 어떻게 시작했어? 아니 자리 바꾸는 거 2 곱하기 5팩은 무슨 의미야? 남둘 옆에 한 번에 딱 때려버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4P 때려버렸어?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졌잖아. 왜냐면은 5팩이 남학생들과 비능자까지 미리 배열을 해둔 거잖아. 근데 남학생 4P를 또 배열은 안 되지, 그러면. 이건 봐야겠네. 남학생 2명을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여학생 주머니랑 비능자 2개만 먼저 고려를 하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비능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 어떻게 했나요? 여학생 2명 주머니 묶었어? 그 다음에 뭐야? 3팩, 2팩까지 했어? 4팩 쳤지? 그대로 끝내면 오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비능자 2개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능자 2개는 자리를 바꿔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식 뭐라고 썼어? 2팩, 3팩, 4P야? 오케이. 뭔가 이상해요. 하나 고쳐주세요. 11과 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네. 자, 일단은 식 보니까 배운 대로 잘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정 카드가 하나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시작은 일단 남학생, 여학생의 이름을 붙여버리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다른 존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 했는데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알파벳 이름 붙이고 시작해. 그래야 구분하기 편하잖아요. 남학생 A, B, 여학생 C, D, 비능자는 그냥 비능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남학생들은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 남학생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야 너네들은 나가 있어 빼버리고 여학생들을 주머니로 묶고 비능자 2개 해서 여학생 주머니랑 비능자 2개만 구분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들을 이렇게 일렬로 배우는 게 3덩어리니까 300을 때리셨겠죠. 그 다음에 주머니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도 때리셨겠죠. 그러면 이제 공간을 세는 거지. 밖에 나가 있던 남학생 2명을 이 4공간 중에 2공간에 넣어주는 계산이 4P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비능자 2개 서로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누기 몇이 들어가시죠? 나누기 2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비능자에 그냥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대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비능자에 E랑 F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정답이겠지. 근데 2개가 비능자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비능자 2개가.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건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기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해설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그대로 갑시다. 자, 유형 7번도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랑 별다른 거 없고요. 1564, 일단 기본 문제다. 빨리 풀어가 30초 줄게요. 30초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남녀 연합 둘 다 됩니다. 지금은. 이 300 맞지? 자, 2 곱하기 300 때리면 바로 정답 나옵니다. 별다른 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유형 8번은 또 바로 넘어갈게요. 특정한 조건이 더 들어갈 때 다른 유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67번 먼저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양 끝에다가 조건을 걸어준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생각해주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스터디 카페 1열로 갈 거야. 근데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하네. 일단 밑줄 7개 쳐놔.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남학생을 배열합니다. 남학생 3명이 있었는데 2명을 배열해야 되니까 3P로 바로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3 곱하기 2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배열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더 남은 조건이 있냐? 조건이 더 없어요. 이 5명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줄을 서면 돼요. 그래서 5팩 걸어주면 끝납니다. 3P 곱하기 5팩 끝났고요. 6 곱하기 120이니까 숫자는 720cm가 됩니다. 쉬운 문제였네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한번 볼까요? 1570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1570 보자. 트라이앵글에 있는 8개의 문자를 1열로 나열할 때 모음이 짝수번째에 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짝수번째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 밑줄 8개 치고 시작하자 이거지. 8개 문자를 빡빡빡빡빡빡빡 밑줄 8개 쳐두시고, 짝수번째라는 건 왼쪽에서부터 짝수번째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모음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모음 구분할게요. 모음 한번 뽑아보자. IAO 보니까 I 있겠고요. A 있겠고, E가 있겠죠. 모음이 3개. 모음은 3개, 자음은 5개입니다. 구분을 해주시고, T, R, N, G, L. 자, 이렇게 일단 모음을 좀 구분을 할게요. 모음을 짝수번째에 배열하는 거는요, 이 서로 다른 네 공간 중에서 서로 다 다른 거잖아요. 왼쪽부터 2번째냐, 4번째냐, 6번째냐, 8번째냐 아닙니까? 이 서로 다른 네 공간 중에서 4P3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죠. 이 I를 어디다 배치할 거야? 넷 중 하나요. A를 어디다 배치할 거야? 셋 중 하나요. E를 어디다 배치할 거야? 둘 중 하나요. 그게 4P3이잖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때려놨고, 그럼 이제 모음 배치가 끝났으니까 자음은 알아서 쓰면 됩니다. 5개가 그냥 알아서 줄을 설 테니까 5패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24 곱하기 120이 나올 수 있습니다. 2880 정답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570번 했습니다. 자, 확인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요거 모의고사 기준인데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 1571번. 시간 1분 줄게요. 시작. 일단 운전할 사람을 골라야겠죠? 선생님 2명 중에 1명이 운전해야 됩니다.
2P 운전자, 3P 여학생, 400. 잘했어. 풀어봤어. 시가 어딨어? 2, 3P, 4P, 4P. 응? 4P 4는 뭐야? 선생님 한 명 버리면 안 되죠. 남학생 3명에 선생님 한 명 남았죠. 4팩이라고 의미상 써두죠. 응? 어? 2P를 옆에 뭐라고 쓰나? 4P는 뭐지? 그 운전석 옆에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줄 3P 곱하기 3? 그 밑줄 쳐봐. 저기에 4P1이랑 3P1이랑 2팩의 밑줄 쳐봐. 그거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거든? 그냥 운전석 고르고, 그러니까 잘 하긴 했는데 운전석 2 곱하기 여학생 3P 곱하기 나머지 4명은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4팩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한 번에 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3P는 여학생 먼저 쓰는 거야? 2는 운전석이고 나머지 4명은 조건 없으니까 4팩이죠? 잘했어요. 자, 이제 다 하는 게 정답 5번 확인했고요. 넘어가자. 다음. 자, 다음 유형은 수열, 특정한 두 개 사이에 일부가 들어가는 유형을 한번 가볼게요. 아주 너무 쉽다. 좀 어려운 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 1576번. 1576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 스페셜 7개의 문자가 있는데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예요. 딱 2개만 들어가는 방울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 유형도 별거 없고요. 주머니 똑같이 이용할 겁니다. 주머니라고 써두자.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니까 S 밑줄 P를 써두고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주머니로 묶어주면 돼. 이렇게 묶어 같이 갈 거야. 그럼 여기 4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바깥쪽엔 3개의 문자가 더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세팅을 좀 해둡시다. 그리고 이 말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S와 P 사이라고 했잖아. 내가 S와 P 사이라고 읽어서 S를 문장 순서 앞에다 써놨거든요. 근데 S랑 P가 실제로 바뀔 수 있어, 없어? 바뀔 수 있어. 이게 중요해. 가장 많이 흔한 게 S와 P 사이라고 해서 SP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것이 S와 P는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2 곱하기로 시작할게요. 주머니 안에서 2 곱하기 SP 바꾸는 거 들어갔고, 그럼 이제 남은 5개의 문자 중에서 누가 여기에 오고 누가 여기 와야 되냐? 그냥 5 곱하기 4죠. 5P 때리시면 됩니다. 5 곱하기 4로 여기를 배열을 하자는 거예요. 주머니 안이 끝났어. 여기까지가 주머니 얘기였어요. 자, 주머니가 끝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배열해 주면 되겠죠. 주머니 뭉탱이로 들고 와서 한 덩어리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주머니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덩어리를 보고 4팩 때려주면 되고, 계산 마무리 해주면 여신이 5, 4, 20에다가 2 곱하기 40이 되어있고 40 곱하기 24 들어가니까 960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다음. 자, 1578도 그냥 풀겠습니다. 보고 따라가시고요. 자, 1부터 6까지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해 6자리의 단수를 만들 때 1과 4 사이에 1개의 홀수와 1개의 짝수가 있는. 자, 그럼 이번에도 1과 4를 써두고 가운데 밑줄 주머니 일단 묶으세요. 묶고 나서 바깥쪽에 2개가 더 있겠죠? 밑줄. 자, 세팅을 해뒀어요. 일단 1과 4 사이라는 말에 1과 4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2 곱하기로 시작을 할 거야. 그 다음에 1과 4 사이를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가 짝이냐 홀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짝홀일 수도 있고 홀짝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2 곱하기 들어갈게요.
짝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홀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짝꼴이냐 홀짝이냐 해서 2 곱하기 들어가셨고, 그럼 실제로 이제 짝꼴인 경우랑 홀짝인 경우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내가 1과 4를 썼으니 남은 숫자가 뭐냐면은 1, 2, 3, 4, 5, 6 중에서 짝수 2개랑 홀수 2개 나왔습니다. 그럼 골라서 가져와야죠. 짝수 누구 가져올 거야? 그거 골라야죠. 남은 거 둘 중 하나 고르시고 홀수도 둘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머니 안에 얘기였어요. 전부 다 주석 달아놓습니다. 자, 이거는 1과 4 바꿈. 정정. 이거는 짝꼴이냐 홀짝이냐의 문제죠. 주머니 안에서. 이어서 이거는 짝수 고르기, 이것도 홀수 고르기를 통해서 모두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머니 안쪽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 그냥 이 주머니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하나, 둘, 셋, 3팩 걸어주면 됩니다. 계산 끝났네요. 16에다가 6 곱하니까 정답 96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 배우면 어렵습니다. 안 배우면 어려운데 이제 배우신 분들은 주머니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 맨 앞에 2 곱하기 안 하는 거와 1과 4가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1호 실패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지금 또 팍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유형 10번 바로 갑니다. 자, 사전식 배열 갈게요. 자, 사전식 배열 유형 10번 위에다는 노가다 셈이라고 적어놓자. 노가다 셈이요. 얘도 수용도와 마찬가지로 별수 없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그냥 집중해서 세야 되는데 1호 8일 관해서 가볼게요. 문제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릿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5자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맨 앞에 1만으로 시작하는 거 먼저 생각하는 게 맞겠죠. 밑줄 4개 더 쳐주시고 그럼 남은 4개의 숫자를 배열하기 그냥 4패까지 하겠죠. 자, 1만으로 시작하는 24개를 셌고요. 또 똑같이 합니다. 2만으로 시작하는 24개도 셀 수 있어요. 아직 78은 좀 멀었다. 3만으로 시작하는 24개도 세자. 여기까지 세면 72개 확보했거든요. 24, 24, 24니까 72개 확보했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자. 4. 다음에 1로 시작해야 제일 작은 거겠죠.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패까지 가야겠죠. 이거 다 더해 볼게요. 24, 24, 24, 6이니까 다 더했을 때 딱 78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78번째는 어디 있겠어? 여기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수가 7, 8번째겠죠. 딱 78개니까. 누구니 그러면? 제일 큰 거는 4, 1, 5, 4, 3이 되겠죠. 정답은 4, 1, 5, 4, 3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래? 4, 1, 5, 3이죠. 4는 앞에서 썼구나. 정답 그래서 2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요거 한번 가볍게 풀고 넘어갈까? 1584 한번 도전해보자. 시간 1분 드립니다. 35,000보다 큰 수를 세라고 했어요. 35,000보다 큰이니까 35,00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팩, 4팩, 4팩 모두 더해서 54개의 정답 나왔죠. 자, 쉽게 풀었을 테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유형은 적어도 할게요. 자, 유형 11번에 적어도라는 단어의 세모 표시를 좀 해둘까요? 우리 국어 시간에 마치 시나 어떤 독서 분석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 이 경우의 수 단어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모를 쳐두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여사건이라고 쓰는 풀이법인데요. 잉여사건, 반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적어도라는 단어가 발문에 걸려있으면 반대 상황을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어도라는 단어에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 설명은 대표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1588 들어갑니다. 뭐지 이게? 헝가리? 헝가리에 있는 7개의 문자를 나열을 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는 경우를 구하래.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밑줄 치고 화살표를 반대로 빼. 여기에 여라고 적어. 반대말을 좀 생각을 해볼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양쪽 끝에 모음이 없다죠. 그걸 적으세요, 문장으로. 양쪽 끝에 모음이 없다잖아. 그러니까 양쪽 끝이 자음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사실 그대로 읽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여사건을 들어도 되는데 적어도라는 단어가 걸려있다는 거는 여사건을 푸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음인 걸 한번 세볼까? 자음인 걸 세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세지 않으면 난 세 가지 세하는 거죠. 나는 이거 3번 계산하기 싫어서 한 번만 계산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다 적어두죠. 내가 저거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모음 3번 계산해요. 근데 이렇게 3번 계산할 바에 이 반대 상황, 여사건을 세서 전체를 다 빼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좀 적어두자. 이 4가지 사건 중에서 3가지를 세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자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풀어볼 겁니다. 자, 자음을 먼저 처리를 해주시면 자음이 누가 있죠? 자음 모음 구분합시다. H, NG, R까지 A, U, Y도 자음이잖아. 헷갈리지? 자음 맞죠? A, U 색깔 헷갈려요. 그래서 A, 자음 이거 자음이 아닌 것 같지? A, U 뭐가 있죠? R랑 U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음 5개 중에서 여기랑 하나씩 배치를 하시면 이게 그냥 뭐가 되겠어? 5P가 되겠죠. 5 곱하기 4 때리시면 된다는 거야. 5P2를 때렸고 그러면 이 6개는 5개는 알아서들 배열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에 5팩을 때려줍니다. 너네는 알아서들 줄 서라. 5팩 나열을 해줬고 이걸 계산을 해주면 몇이냐면 20에다가 120을 곱하니까 2400까지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2400 이거 정답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상황의 반대 상황을 계산했어. 아, 이거 너네 알아도 틀려. 나도 실수 진짜 많이 한 거야.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여사건이야. 특히 이렇게 주관식일 때는 정신없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여사건을 풀어야지 해놓고 들어서 2400 정답을 낸단 말이야. 그럼 절대 안 되고 전체에다 빼야겠죠. 그럼 전체는 뭐냐? 7개의 문자니까 그냥 전체는 7팩입니다. 7팩에다 2400을 빼야 정답이야. 다시 해볼게. 7팩이라는 건 나 같으면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7 곱하기 1 곱하기 5팩이고 얘를 아까 계산한 게 뭐였어? 20 곱하기 5팩이었죠. 5팩을 묶어서 계산하기 편하겠죠. 6, 7에 40에다 20을 빼면 22가 되잖아. 22 곱하기 5팩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다. 들어옵니다. 네.
2400에다가 2640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떼야 됩니다. 안 빼서 실수예요. 특히 주관식에서 진짜 많이 틀리는 거니까 여사건 그래서 비율을 칠한 거야. 나는 적어도라는 단어 시험자 보게 되면 항상 세모를 쳐놔요. 세모를 쳐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보자. 시험장에서 세모를 쳐놨으면은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검토할 때 보기가 편하겠죠. 검토 1순위야 무조건. 적어도라는 글자를 여사건 그러면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레임 보여드릴 건데 내가 결국 왜 이렇게 풀었냐. 이거 3번 세기 귀찮아서 그렇게 푼 거잖아. 아니 근데 뭐 어때?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모음 자음인 경우랑 자음 모음인 경우랑 모음 모음인 경우를 모두 더했을 때도 264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거. 자, 모음 모음부터 갑니다. 모음 두 개밖에 없잖아. A랑 U 여기에 배열하는 게 2 곱하기 뭐. 그럼 나머지 5명은 알아서 쓰세요. 오케이, 깨졌습니다. 여기도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배열해 놓고 시작하자. 자, 자음 5개 중에서 하나 너 이쪽으로 와. 5 곱하기. 모음 2개 중에서 하나 너 이쪽으로 와. 그죠? 5 곱하기 2 곱하기 나머지 그냥 5 곱하기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지요. 모음 2개 중에 하나, 자음 5개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저 친구를 모두 다 더해주면 똑같은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곱하기 5 곱하기. 이 풀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는 이 적어도라는 글자를 읽게 되면 이렇게 빼서 풀라고 여사건으로 풀라고 의도된 거긴 한데 여러분이 책에서 연습할 때는 세서도 풀어보고 빼서도 풀어보고 막 두 가지를 다 연습해버린 다음에 시험장에서 떠오르는 대로 푸시면 돼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야.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두 가지 다 풀어보자. 자, 1589번 한번 읽어보자.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의 밑줄.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의 밑줄.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양쪽이 홀수다죠. 적어나 문자로 여사건이고 양쪽이 홀수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사건을 먼저 풀어보세요. 양쪽이 홀수인 경우를 세서 전체 다 빼보시고 그리고 직접 센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을 풀어봤어. 세 자리라는 여섯 자리입니다. 이 줄 세 개만 저도 공개하면 돼요. 가운데는 상관없잖아. 아무나. 여섯 번 풀어봤어. 그러니까 여섯 번 맞아. 전체를 빼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자, 전체 이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내가 앞에. 그렇지. 그 곱하기로 다시 곱해서 나왔으니까. 맨 앞부터 생각해. 100의 자리 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0. 그렇지. 그러다 빼자. 100에다 위에 계산을 펴주는데 정답은 일단 확인이 됐죠. 그 정답 맞고 잘했는데 이제 직접 세볼 거야. 자, 두 번째 솔루션 한번 시작해보자. 짝콜, 홀짝, 짝짝을 세서 더해볼게요. 정답 확인했나? 1번 나왔어? 이제 두 번째 솔루션 한번 넣어보자. 짝콜, 홀짝, 짝짝을 모두 세서 더해봐. 그래도 정답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 솔루션 두 번째도 한번 풀어봤어? 그러겠어? 다 더해서 확인해. 여섯 번 풀어봤어? 이제 두 번째 솔루션 들어갈까? 짝, 홀, 홀짝, 짝짝인 경우로 모두 해서 더해보자. 참고로 짝홀과 홀짝인 경우는 똑같이 나오겠죠? 아주 여섯 번 계산됐어. 100에다 뺐지. 잘했어. 이제 그 양쪽 크게 그렇지. 이거 시작해. 짝꿍 계산 나가보자. 골라야 되는데 3kg 하면 내 골라야지. 왜냐면 짝수 누구 줄 건지 골라야지. 삼 곱하기가 뭐야? 100의 자리 짝수가 3개 중에 하나. 맨 앞에 0 못 온다. 세 자리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홀수 골라야지. 나오잖아. 가운데를 정리해야지. 그렇지. 그 밑에 똑같겠지. 홀짝도. 짝홀이 방금 나왔잖아. 그치? 홀짝도 같겠죠. 짝짝까지 해서 더해보면 자, 이 여섯 번 이용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큐트랙으로 연습하겠습니다. 해보고 세보고 똑같은지 확인해요. 해봤어. 짝풀 몇 개나 나왔지? 이, 3, 4 나왔어. 짝짝은 몇 개나 있어? 중복은 안 되죠? 지금 중복을 오해한 건 아니지. 한 번씩만 사용해야 돼, 모든 숫자를.
자, 정답 확인한 사람 없어요? 76 나온 사람? 이 교차 검증이 돼야 되거든 항상. 76이 지금 안 나오면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없는 거야? 안 나왔어? 뭐뭐 나왔어? 짝짝이 어떻게 계산됐어? 사피오가 뭐야? 사피 2 곱하기 4라고 얘기한 거야? 영인 거를 제외를 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그 맨 1의 자리가 0인 거를 세면 되죠. 1의 자리가 0인 걸 세주면 돼. 그래서 1의 자리가 0인 걸 안 세요. 이거 여기 원래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따로 했으면 따로 써요. 자, 엄밀히 말하면 0은 짝수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지만 이 문제 풀 때는 0을 짝수로 취급하셔야겠죠. 맨 앞에 0인 건 빼면서. 자, 이제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루션 2번은 지금 많이들 헤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사 컴플리가 더 쉽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쉽겠지. 이렇게 풀려고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에 0 포함될 수 있습니다. 0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저기는 0은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계산해주면은 짝수가 0 빼고 2 또는 4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2 곱하기 홀수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해주면 되니까 4 6, 4, 24개 확보가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홀수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3 곱하기 2, 4, 0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입니다. 0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4 똑같이 뭐 4, 9, 36 짝수 2 또는 4 중에 하나 골라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0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2 곱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 곱해주시면 돼. 16까지 모두 다 더해주면 76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빼서 풀라는 거야. 빼서 풀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연습시키냐? 시험장에서 사실 조금 더 고난이도를 들어가면은 세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전체가 일단 100인 건 다들 계산했지. 이게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둘 중 하나야. 세서 갈 건지 빼서 갈 건지 골라야 되거든. 그거 고민을 하고 싶으면은 전체를 빼봐. 전체 가지수를 빼봤을 때 객관식이면은 선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80개를 세는 게 쉽겠니? 20개를 세는 게 쉽겠니? 대충 20개 세는 게 쉽지.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면 이제 여사건이 훨씬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빼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검토용이다. 이건 검토용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셀 수 있었다.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하나 더 넘어갑시다. 여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연습할 의자 많으니까 쭉 풀어주시고. 요거는 또 보고 갈게요. 159는 논리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아까 그 쏨이라는 단어 강조했던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일단 집합으로 설명해 줄게요. 원래 수학이란 게 모든 게 집합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의 논리를 끌고 들어오면 훨씬 쉽습니다. 현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요. 0은 다행히 없다. 자, 근데 이게 조건은 다른 것 같아요. 3의 배수가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닙니다. 아니, 5라는 게 뭡니까? 5. 국어시간을 돌아보자. 3배수가 아니다. 그리고죠, 그리고 4배수도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너네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걸? 왜냐면 두 조건이 모두 다 부정문이라서 감이 잘 안 잡혀. 자, 내가 반대말로 해볼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풀만 하겠지, 아까 배운 대로. 그치? 3의 배수 세고 4의 배수 세서 12의 배수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부정이라니까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래.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에다 3배수 다 빼고 4배수 다 빼고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사건의 이름을 A의 여사건이라고 붙이면 돼요. 혹시 집합 안 배웠으면 좀 미안. 잠깐만. 우리 대부분 배웠잖아, 그치? 아닌가? 요거 무슨 뜻인지 기억나죠? 잉여 사건. 반대말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 부정문이라서 여사건 표현하는 거야. 여기도 그냥 이 사건의 이름을 비여라고 표현할게. 부정문이니까. 그리고가 뭡니까? 이건 너네 기억나니? 교집합 기억나니? 교집합. 그리고가 교집합 연상인 거 기억나요? 합집합이 또는 기억나? 일단 뭐 오늘 해볼 때는 진행해볼게요. 이거를 왜 굳이 도입을 해주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야. 얘랑 얘는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 이름 기억나는 사람? 모르가네 법칙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 논리적으로 항상 성립해요. 여가 걸려있을 때 논리적으로 A와 B 통째로 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모르가네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요, 내가 이 문제를 말로 다시 바꿔줄게.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문장을 위에다 바꿔서 써볼게요. 3배수 또는 4배수로 바꿔버려요. 문장을. 3배수 또는 4배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A와 B의 뜻이야. 그거에 통째로 열을 걸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세서 이거를 전체 다 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3의 배수를 세요. 4의 배수도 세요. 안 끝났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동시에 가는 거.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도 세서 빼요. 자, 이거를 세요. 일단 이거를 모두 다 세서 전체 다 빼주는 풀로 가는 거예요. 이 논리 이해 괜찮아요? 아, 근데 좀 아쉬워. 원래 이 순혈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그 2학기 마지막에 있던 단원이야. 2학기 1단원이 집합과 명제고. 그래서 원래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좀 애매하다는 거야. 집합이 지금 뒤로 가고 앞으로 왔으면, 그지? 교육과정이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집합 배우신 분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세요. 문자로 좀 바꿔놔봐. 저게 밑줄 쳐.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4의 배수가 아니다에 사건의 이름을 붙인 거야. A와 B를 이용해서. A의 여, 교, B, 여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드 모르가네 법칙을 통해서 A와 B의 통째로 여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다시 올려준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의 통째로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3배수랑 4배수 그래서 10배수 빼서 이걸 전체가 빼겠다. 들어가게 됩니다. 필기하시고 3배수를 뭐 아까 배운 대로 가겠죠. 자, 3배수 갑니다. 아, 쉽지 않네요. 3배수 다시 그룹 나눠줘야 돼요. 3K 꼴과 3K 더하기 1꼴과 3K 더하기 2꼴로 그룹을 나눠줍니다. 3K 꼴은 3 하나가 있겠고요. 얘는 1이랑 4 두 명이 있겠고 얘는 2랑 5 두 명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 4자리 단수를 만든다. 야, 그럼 이건 좀 조합이 다양하겠구나. 가보자.
이거 3의 배수 돼? 안 돼? 안 되지. 현민아 봐봐, 이거 3의 배수 돼? 안 돼? 0, 1, 2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바꿔야 돼. 0이 없어야겠는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생각해보자. 오, 이건 3의 배수가 되네. 바닥 6이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0 하나하나 둘도 안 되고 0 하나 둘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자릿수의 3의 배수는 1, 4, 2, 5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1, 4, 2, 5를 그냥 배열하십니다. 4팩 24가 되겠죠. 3의 배수 24개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더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4의 배수를 또 새로 가야겠죠.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할까? 자, 일단 100이라는 숫자 생각해봐. 100은 4의 배수가 맞죠? 그죠? 4 곱하기 25니까? 그럼 100의 자리부터는 안 봐도 되겠지? 판정을 안 해도 되겠지? 4의 배수 할 때. 그래서 10의 자리까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 봐요. 4의 배수는 왼쪽에다 좀 써볼게요. 그리고 4의 배수 이제 들어갑니다. 4의 배수는 12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10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10 안되죠. 20으로 넘어가자. 24 되겠죠. 이거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10의 자리까지. 자, 그 다음에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 되겠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생각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4가지가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숫자 1, 2를 썼으면은 남은 숫자 3, 4, 5 중에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최종 계산은 3p 곱하기 4가 됩니다. 여기 3개 중에 2개 채워주고 그 조합이 4가지가 나오니까 곱하기 4 계산해주면 얘도 24개로 계산이 됩니다. 4의 배수 24개였습니다. 24개를 쓰고 안 끝났어. 더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 마지막에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12의 배수가 없나 확인을 해봐. 이건 그냥 셀게요. 쉬우니까 10이 되겠죠. 24 되겠죠. 36 안 되고 48 안 되고 50 안 되고 60이나 안 되니까 얘 뭐 2명밖에 없네요. 2명. 2명을 다시 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48에다 2를 빼니까 46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내가 쓴 건 지금 뭐야?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셌으니 그걸 이제 전체 다 빼는 일을 하나 하셔야겠죠. 이거 정답 아니야. 내가 지금 계산한 거는 저 구하고자 상의 반대 상황 계산한 거야. 46을 전체 다 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전체는 그냥 5팩 아니겠니? 정답은 120 빼기 46이었습니다. 74였습니다. 알았죠? 알았습니다. 3의 배수랑 4의 배수 판정법이 모두 들어갔고요. 드몰가리 법칙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풀 수 있습니다. 별표 왕별 하나 쳐주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써주세요. 요거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지만 요거 좀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철이 집 배웠다 했나?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다시 설명해줄게. 오늘 안 배웠어. 설명해줄게. 자, 벌써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순열 끝내보겠습니다. 순열 끝내고, 좀 시간이 애매하다. 벌써 1시간 또 지났구나. 30분만 더 하고 딱 50분에 집에 갈까? 괜찮겠어?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자, 조합 가자, 조합. 여기 일단 1등급 숙제 뺄게요. 자, 조합 넘어가서 기본 유형 또 바로 시작해보자. 자, 몸풀기 들어가자. 1617번. 1번. NC형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 생각하면 된댔죠.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것도 내 의지의 결정이니까 1로 약속했다. 2번도 아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순열 7P3 계산 때려버린 다음에 나누기 3팩을 했다는 게 뭐야? 나열 취소야. 2번 옆에는 나열 취소라고 적어요. 나누기 3팩, 분모에 있는 3팩이 나열을 취소한 겁니다. 대열 취소. 그게 바로 조합의 의미였죠. 순열을 먼저 배워서 대열 취소를 하면 조합이 됐습니다. 3번 되나? 뭔가 공식처럼 보이는데 근데 뭔가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일단 9C4랑 9C3을 더하면 조합의 두 번째 공식에 의해서 10C 요거 기억나니? 뭐 들어가야 되죠? 아 열심히 증명했었잖아요. 이거 누가 와야 돼? 이렇게 4가 와야 돼? 3이 와야 돼? 4가 와야 돼? 큰 숫자가 와야 돼? 헷갈리신 분 다시 여기서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10C4가 아닌데요? 10C6인데요? 상관없어. 10C4가 10C6이야. 조합의 첫 번째 공식까지 끌고 가시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겠니? 20에다가 10이니까 말이야. 너가 틀렸구나. 여기 30 나와야 돼. 저는 4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2번과 3번 문제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시고 넘어가자.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야. 베이직인데 NCR과 NPR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제예요. NCR이 있고요. 옆에 NPR이 있어요. NCR과 NPR은 무슨 관계를 갖는다? NPR에다가 나누기 뭐 하는 거다? 그렇지. 나누기 R팩 나와줘야지. 이 나열 취소, 이 나누기 R팩의 관계가 있어.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순열을 먼저 배워요. 순열을 먼저 배운 다음에 배열 취소, R팩을 나눈다. R개를 나열하는 게 원래 곱하기 R팩이잖아. 그거를 취소를 하세요. 배열을 취소를 하면 조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조합의 정의, 이걸 알고 있냐를 묻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풀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얼른 대입을 해보시면 35에 210을 몇으로 하나 되죠? 6인가? 6이죠? 예, 그럼 뭐 나누기 6이었다. R팩이 6이고 하네요. 그럼 R이 3이죠. 그래서 R이 3이 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확인하세요. 분수꼴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L은 그런 몇이야? L은 7이죠. 7이라고 알고 765가 210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것도 샤프심 안 쓰고 풀 거야. 자, 이거 문제 보면은 조합의 첫 번째 공식 맞죠? 조합이 두 개가 똑같대. 조합이 두 개가 똑같으면은 이거 R마일이랑 2R 더하기 2를 서로 더해서 뭐가 나와줘야 돼? 일단 적어줄게. 우리 외웠던 공식 적어라. MCR은 MCN마일이라고 적어라. 조합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R을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랑 더하면 R 안 된다니까? 요거랑 더해서 R마일이랑 2R 더하기 2를 더해서 앞에 있는 13이 나와줘요. 정리를 해주면 3R이 10이기 때문에 R이 4다.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밑에다 공식 적어놓고 비교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시작. 우리 저거 분수꼴로 바꾸는 거 배웠죠. 왼쪽 팩토리얼을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과 오른쪽 팩토리얼 나누시면 C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NP도 표현하시고. 따라서 해당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실제 계산해 볼게요. 그렇지. 엠마 2. 네 팩토리얼. 그렇지. 2 팩토리얼까지. 한 번 더 나눠줘. 그렇지. 더하기. 문자에. 그렇지. n 더하기 1. 그 다음에 n 빼기 1. 그 다음에
500더 쓰고 약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분수로 바꿔서 잘 바꿔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저기 NP 여기있어. 아 이제 풀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나중에 쓰는 식지? NC 한번 써봐. 분자 N팩 써야지. 봐봐 아직 안 이어졌다니까. 왼쪽 팩토리얼을 분자에 올려. N팩이 분자고 분모의 왼쪽 빼기 오른쪽으로 나. 모르겠어? 분모를 바꿔. 분수를 못 바꾸겠어? 바꿔볼까 이제? 그 NCR부터 다시 봐봐. 이게 NCR이지. 왼쪽과 오른쪽만 구분해. 왼쪽에 팩토리얼을 분자로 나누지. 왼쪽에다 오른쪽 뺀 것에 팩토리얼을 나누지. 거기다 오른쪽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누지. 이게 NCR 계산법이다. 이제 NC 팩토리얼 한번 바꿔. N팩을 분자에 쓰고 분모에 두 번 나누면 됩니다. 아이고 그 친구 어디로 가요? 이게 아니야. 그 친구 분모에 N팩 나누자고 그 친구 분모에 가요. 그렇지 더하기. 이것도 왼쪽에 팩토리얼을 분자에 올려. 분자야 분모 아니야? N 더하기 1도 분자야. 아니 헷갈렸어요. 그 분자예요. 왼쪽이 위로 갑니다. 왼쪽에다 오른쪽 빼서 팩토리얼 한번 나눠주고 한팩에다가 N-팩까지. 오케이 잘 바꿨고 우변도 갑니다. 우변은 간단하죠? 4 곱하기 N 곱하기 N-. NP가 N부터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우변이 간단하다. 바꿨니?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약분을 해. 약분하면은 분자에 두 덩어리씩 남잖아요. 약분해서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분수로 다 바꿨어? 그렇지. N팩을 N-팩으로 나누셨죠? 그럼 분자에 두 명이 살겠지. 누구랑 누가 살겠니? 약분해가지고. 아니, 어디 가세요? N-팩 어디 갔어? N팩을 N-팩으로 나누면은 N이랑 N-만 남겠지. 봐봐,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이거 진짜 오래 연습해야 돼.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하는 거야. 그거 생각하고 약분해야 돼. 아니 이 친구는 어디서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 요것만 정리해봐. N팩을 N-팩으로 나누면은 분자에 뭐가 남겠니? 약분을 해봐. N-까지만 쓰면 되지. N-도 날라가서 이거야. 그지? 분모 2. 잘 하네. 오른쪽부터 정리하고. 여기 2팩 어디 갔니? 2팩이랑 3팩 없잖아. 왼쪽 빼기 오른쪽 한 번 더 들어와야 돼. 아, 양변을 곱해서 정리하셨어? 아니 그냥 바로 약분 치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N팩을 N-팩으로 나누잖아. 그럼 분자에 N이랑 N-만 남겠지. 여기도 N 더하기 1팩을 N-팩으로 나누잖아. 분자에 N 더하기 1, N, N-1 3개가 남겠지. 여기에는 N 곱하기 N-1이 남았을 때 똑같은 거 나누고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남을 텐데 정리되겠어? 정리 잘했네. 진행시켜. 아 내가 순열 과정 처음 가르친 진짜 이 유형 때문에 나 속이 터져. 진짜 연습 많이 해야겠어. 여러 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처음 배우면. 팩토리얼 연습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풀 테니까
봐. 정리하는 순서랑 막 봐. 다 다르거든요, 지금. 자, 일단 강조한 게 콤비네이션을 보면은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 계승으로. 팩토리얼로 바꾼다, 시작. NC는 분자의 M팩. 왼쪽에다 오른쪽 빼면은 N-팩으로 한번 나누시고 끝내면 안 돼. 여기까지는 P다. 오른쪽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콤비네이션도 칠게요. N 더하기 1. 왼쪽에 있는 거 팩토리얼 분자에 올리세요. 왼쪽에다가 오른쪽을 빼서 N-가 나왔죠? 팩토리얼 나누세요. 오른쪽에 있는 3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세요. 우변은 간단하죠? 4 곱하기 NP. 그냥 N부터 시작해서 두 번 곱한다는 의미니까 분수꼴로 쓸 것도 없지 뭐. N 곱하기 N-의 뜻이지 뭐. N부터 시작해서 두 번 곱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썼고 여기서부터 약분을 좀 칠게요. 아니 이게 약분이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이 N팩을 좀 풀어서 보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하나씩 깎으면서 1까지 곱해주는 거잖아. 분모에 있는 N-팩도 풀어주면은 N-부터 출발하여 하나씩 깎으면서 1까지 곱하시는 거잖아. 2가 있고요. 그러면요 똑같은 게 약분돼서 날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N이랑 N-1만 남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여기도 정리할게요. 똑같이. 이것도 N 더하기 1 팩을 쭉 풀었다고 생각하고 N-를 쭉 풀었다고 생각하면 분자에 뭐 만났겠니? 분자에는 N 더하기 1이랑 N이랑 N-1만 남았겠죠. 왜? N-B는 약분으로 날라가셨을 테니까. 그래서 분모에는 3팩 이걸 또 가져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양변을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네. N이랑 N-를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을 N, N-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 다 날아가면 이제 1차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분모 정리하자. 6을 곱하게 되면요 2분의 1에다 6을 곱하면은 3이고 분모 날아가고 여기는 N 더하기 1은 나가겠고 여기는 뭐 6, 4, 24 되겠지. 아유 끝났네. 그럼 N이 몇이야? N이 20이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아니 그냥 1차 방정식이었어.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꺼낼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제일 못하는 게 어디야? 이거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좀 연습을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20 가져가고. 자, 잘 안 되니까 이거 하나만 더 풀자. 부등식도 한번 연습해보자. 1621번. 똑같이 한번 더 해요. 아, 이거 더 쉽네. MP3은 N, M-, 있으면 끝납니다. N부터 3번 곱한다. 그거 맞는데 M팩 나온 게 N마 3팩. 아니 이건 3팩까지 나는 거 콤비네이션이고 헷갈리죠? 네. 계속 헷갈려. 자, 쉽게 하자. MP3 뭐랬어? N부터 몇 번 곱한다? 3번 깎아 곱해. N, N마 1, N마 2, 끝. 바로 쓰면 되잖아. 그렇지? 더하기 4. 이건 모르겠어. N마 2대 2대. 계산해야지. 63 계산하면 20 나오네. 정리해야지. 잘했어. 약분해줘. 약분 안 되나? M팩을 M마 3팩으로 나누잖아. 세정할 수 없어. 아니, 그냥, N이랑 처음을 하면 어떻게 했어? N부터 3번 곱한다라는 말이 이해했었지. N부터 3번이라, 그치? 그냥 정리하면 N, N-, N-가 나와요.
그래서 약분하면 n, n 마이, n 마이 관계가 된다. n 어디 갔어? 자, 잠깐만, 이거 확실하게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지 이해가 안 돼. 빨리 이해가 안 돼. 네. 이거 안 되는 게 정상이긴 해. 처음에 좀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 엠팩을 풀어보면 돼. 네, 풀어보고. 약분까지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약분을 정리해주시면 2분의 n, n 마이. 계산했나? n, n 마이, n 마이 잘했고. 이거 내가 정리했겠지. 얘를 왜 정리 안 해? 엠팩을 n-로 나누면 n 곱하기 n-1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주고 바꿔야겠죠? 정리를 해야겠죠? 그거 엠팩을 n-로 나누면 n 곱하기 n-만 남아요. 그렇지. 그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 그지? 정리하고 양변에 똑같은 문자다. n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해당 식이 아마 2차 공식이 될 수도 있어요. 2차 공식 나오면 또 풀어주고 못 풀면 가만히 두시고 2차 공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풀어보셨으니까 이것도 일단 선생님이 모범풀이 다시 한번 볼게요. 갑니다. 앞에서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np3은 n부터 3번 곱한다. n부터 3번 곱한다. n-2까지죠. 예, 썼으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nC는 n팩이랑 n-팩이랑 2팩 쓸 텐데요. 이거 바로 정리해야죠. n팩을 n-팩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풀어보면 된다니까? n팩은요, 하나씩 깎으면서 이렇게 가는 애잖아, n팩은. 이게 n팩이야. 분모인의 n-팩도 풀어버려. 줄 맞춰서 n-2부터 하나씩 깎으면서 1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얼이잖아. 똑같네. 약분으로 싹 날라가고요. 남는 게 누구야? n 곱하기 n-만 남겨서 정리가 된다는 거지. 4 일어나고 2 곱하기 n 곱하기 n-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변도 그냥 숫자 계산해 주시면 20n이 되겠죠. 20n입니다. 양변에 n 다 가지고 있잖아. 양변에 n을 싹 다 날려서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게 n-1, n-2 더하기 2, n-1, 20. 2차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단원 건너뛰어서 왔기 때문에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풀어드릴게요. n제곱 마3n 더하기 2n. 마3n 더하기 2니까 마-n 들어가시고 마에다가 상수항 2에다가 2 빼니까 0에다가 20 넣으면 빼기 20이 되겠죠. 이렇게 는 0보다 작게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n 빼기 5에다가 n 더하기 4가 될 테니까 범위는 마4와 5 사이로 나옵니다. 근데 자연수를 했는데 맨 뒤에 또 보시면은 n은 3 이상이다. 그러면 3, 4, 5가 가능하겠네요. n은 당연히 3 이상입니다. n이 3이니까. 개수는 3개, 1번 골라주면 됩니다. 3, 4, 5가 가능했습니다. 잘 안 되죠? 유형 1번에 그냥 왕별을 쳐주세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플에 있는 문제 다 풀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추가 문제 또 뽑아줄 수 있고. 오늘 조합 많이 못 나가겠다. 한 문제 더 시켜야지. 될 때까지 합니다. 자, 될 때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자, 1624번 도전.
잘 하거든? 그 두 번째 건 바로 해요. 정리 바로 해요. n 더하기 1팩을 n-, 팩으로 나누는 거 바로 쓸 수 있어요. n 더하기 1부터 남겨야 돼요. n 더하기 1팩을 n-, 2팩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굳이 그렇게 시계 남겠지. 분모의 숫자 몇 남아있는데. 밑에 팩은 왜 붙이니? 그냥 오른쪽 끝에 팩은 왜 붙여? 떼야지. 자, 약간 한 번만. 분모에 3팩 남아있다. 분모에 6, 4, 7, 3팩 남아있잖아. 2 곱하기 NT는 그냥 NMI죠? NMI. N부터 두 가지니까. 정리하고 풀어봅시다. 잘 썼네. 약간 정리가. 아니, 누가 분모에 있던 니가 왜 분자로 가요? 분모에 있던 니가 왜 분자로 가냐고. 2분의라고 해야지. 실수하면 안 된다. 진짜 했어? 속도 좀 붙었네. 2분의 n-, 2분의 n 더하기 1 n-, 2 n-, n-, 자꾸 날렸지. 그지? 날리면 6 곱하면 이제 정리 끝나지. 봐봐, 쉽게 잘 끊어. 잘했어요. 약분하는 거 좀 막혔어. 팩토리얼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 n팩을 n-, 팩으로 하면 n-만 남는다. n 곱하기 n-만 남아. 이게 2분의 n 곱하기 n-만 남아요. 정리했어. 2분의 n, 6분의 n 더하기 n, 2 n, 그렇지. 정말. 이제 좀 하네. 계산했어? 정말 4. 이렇게 살만하다.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돼. 자, 정리했어. 2에 n-1. 오케이, 양쪽에 똑같은 걸 바로 나누세요. 양쪽에 똑같은 문자 바로 나눠서 없애버려요. 얘 n-. 모든 항이 n 곱하기 n-를 가지고 있죠? 나눠서 싹 없애버립니다, 양변에. 양변이 2만 나와야지. n이랑 n-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양변을 6 곱하고 펴. 잠깐만. 풀지 말고. 자, 한글에 봐봐. 한글에 보면 n 곱하기 n-1이라는 공통인수가 전부 있죠. 나누면서 싹 날려버리거든요. 날려버려. n 곱하기 n-, n도 날려버려. 됐어, 이거. 1차야. 정해. 양별에 몇 곱한 거야? 6 곱한 거 맞지? 그래서 3팩이 6이잖아. 두 번째 파트에는 앞에 2가 없어, 앞에. 그래, N8이잖아. 다 왔어. 6 곱했잖아. N 더하기 1이지 뭐. 분모를 곱하고 n 더하기라 쓰면 됩니다. 우변에 있던 2 어디 갔어요? 또 2 어디 갔어? 2, 6에 12 12 써주고 그렇지. n은 8 그렇지. 정답. 좋습니다. 자, 드디어 연산이 어느 정도 되네요. 자, 1624번 확인을 했고요. 오늘 딱 유형 2번까지만 나갑시다. 물론 그렇다고 숙제가 2번까지란 건 아닌데 진도를 하나만 더 나갈게요.
자, 증명 문제 이거 보고 쫄 필요 전혀 없고요. 위아래 비교해서 맞추는 문제인데 개표형 풀고 끝낼게요. 자, 다음은 어떤 등식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어떤 큰 박스를 하나 줍니다. 그 박스 안에 그 빈칸을 3개 정도 뚫어놓고 채우라고 할 거야. 이 문제를 잘 풀려면요, 그 윗줄 아랫줄을 연결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게 성립이 되는 걸 모르죠.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이 증명하는 과정에 이 박스들만 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들어간다. n에다가 n-cr를 곱하네. 그럼 n은 n이요. 앞에 n이 있으니까 여기 뒤에가 얘를 표현한 거겠죠. 자, 배울 대로 한다. 왼쪽 팩토리얼 들어가 있죠. 오른쪽 팩토리얼 들어가 있죠. 왼쪽 빼기 오른쪽 팩토리얼이겠죠. 바로 나옵니다. 다음 박스는 n-팩입니다. 왼쪽 빼기 오른쪽으로 바로 갈 수 있죠. 또 갑니다. 이제 윗줄에서 아랫줄로 내려오면서 정리가 되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납박스가 새로 생겼죠. 한번 가볼게요. 이걸 하나 더 빼자. n 곱하기가 들어가셨으니까, 분자에다 곱하는 거잖아. 곱셈에 n 곱하기 n-팩이니까 얘는 분자가 n팩이 되는 거지. n팩으로 합체. 자, r-팩 그대로 있는 거고, 납박스도 그대로 있는 거지. 그냥 납박스가 n팩입니다. n 곱하기 n-팩이니까. 납박스도 채워주세요. n팩입니다. 앞에 있는 n을 곱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줄에 이게 이렇게 윗줄이랑 연결해서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얘를 보고 따지면 돼. 지금 일단은 모든 빈칸을 채워서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유일한 차이점이란 뭘까? 그냥 앞에 r을 곱한 것 뿐이지. 이렇게 r을 곱했잖아, 그지? 근데 분자만 곱하는 게 어딨어? 분모에도 곱해야지. 같은 수를. 그러면 r-팩에다 r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r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 나는 게 뭐냐면 요 분자에 r 곱한 거 따로 떼서 앞에다 빼놨고 n팩이랑 r팩이랑 n-팩이니까 이걸 그냥 ncr로 봐서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빈칸 다 채웠으니까 끝났어요. 값박스는 n-팩, 납박스는 n팩, 값박스는 r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아.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박스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니? 그래서 여기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그 밑에 유지 하나 풀고 끝낼게요. 1626번 도전. 저와 지난해 또 힘들게 증명했던 거죠? 복습 겸 풀어봅시다. 조합의 두 번째 공식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